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연 소개하는 남자 허윤기입니다. 자, 오늘은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한번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전 예술전당에서 일하는 송현석입니다. 그 홍보 맡고 있고요. 지금은 회원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공연 소개하는 남자 허윤기. 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으로 송현석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작품을 갖고 오셨죠? 네. 예. 좀 어색하네요. 예. 네. 예. 두 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4월 17일 날 있었던 네, 여기 보시면 돼요. 네. 지난 4월 17일이었죠. 그때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하고 첼리스트 지한왕 씨가 함께했던 듀오 리사이트라고요. 그리고 25일 날 있었던 그 이그데스만 바이올리니스트죠. 이그데스만하고 주현기 씨 이렇게 두 사람의 코믹 듀오 리사이틀 두 개 공연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김선욱과 지한왕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사진을 보고 한번 말씀을 또 계속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선욱과 지한왕의 연주 장면입니다. 예, 클래식 그 잘 안 들으시거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즐겨 하시지 않는 분은 누가 지한왕이고 누가 김선욱인지 모르실 텐데 저 뒤에 하얀 옷 입고 있는 친구가 김선욱 피아니스트고요. 그 앞에서 첼로 하고 있는 분이 지한왕 중국계 첼리스트입니다. 이날 연주는 처음 시작은 시베르티 알페지온의 소나타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쇼팽, 이어서는 라흐마니노프까지 세 작품을 연주를 했죠.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리허설 장면인데요. 예, 네. 리허설. 리허설 중에 보통 연주자들이 네.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10분 막 좀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하시는 예민한 분들도 있죠. 뭐 연주자마다 다 틀린데요. 네. 그 제일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좀 민감한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좀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플루트 같은 분들은 이렇게 대체로 고음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성격도 약간 예민하시고 저음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좀 무던하시고 무던하시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피아노 연주자들은 워낙 숙지해야 될 레퍼토리가 워낙 많아서 그 어느 연주 여행을 가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리허설 시작을 해서 공연하기 직전까지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첼로 연주자분들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첼리스트들은 별로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협주곡 같은 경우에 피아노나 뭐 다른 악기에 비해서 이제 조금 약간 적은 편이라서 한 대여섯 곡 많게는 한 10곡 정도만 이렇게 완전히 외워서 늘 언제든지 연주할 수 있게끔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악기 연주자에 비해서는 좀 리허설 시간이 좀 여유 있고 좀 그런 편이 좀 있죠. 예. 그 예전에 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왔을 네. 때 전당에서 저도 처음으로 그런 장면을 봤어요. 네. 리허설 때 모든 문을 다 잠그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만 있게 했었죠.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비즈니스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네. 대형 그 음반사라든가 이런 매니지먼트 하는 데가 그 자신의 연주자 아티스트를 보호한다는 차원도 측면에서. 있고, 네. 그리고 좀 이제 잘 안 드러내야 상품적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아직 그 핫할 때는 네. 잘 드러내지 않고 그 리허설 때도 잘 안 보여주고 뭐 그러는 경향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연주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소속되어 있는 그 기획사라든지 음반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장겐 케라스 첼리스트 왔을 때도 좀 리허설 때 예민하셨고 또 첼로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무던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리허설 촬영 때 보니까 대부분의 첼리스트들은 좋아요 뭐 이러는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음 악기 예민한 악기 연주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 그 공연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그런 아티스트들이 오게 되면 그 리허설 시간을 확보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요구 사항을 미리 처음부터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떠어떠해요. 뭐 자기가 리허설할 때 음료수는 뭐가 필요하고 또 그 본 공연에 들어갔을 때 중간 중간 이제 뒤에 이제 무대 뒤로 나와서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또 들어가고 뭐 이렇죠. 그럴 때마다 뭐 바나나를 먹겠다. 아, 음료수는 뭘 갖다 놔라. 뭐 심지어 그 네.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야노스 스타커라고 네. 첼리스트가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뒤 무대 뒤에다 꼬냑 뭐 위스키 이런 걸 갖다 놔라. 뭐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하죠. 예. 가장 특이했던 건 꼬냑이네요, 진짜. 술을 한잔 하게 되면 좀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아. 뭐 그런 차원에서 술을 요구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주 예. 연주를. 연주가 나빠지는 건 아니고 연주가 더 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죠. 예.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김선욱과 지환왕은 이제 피아노와 첼로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본 공연 때 장면인데요. 네. 이날 어떤 곡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이게 연주자마다 이제 자기가 잘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첫 번째 곡이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였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페지오네라는 그 악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거의 슈베르트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한 이후에 굉장히 사라져버린 그런 악기인데 첼로보다는 이제 고음역을 많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생긴 건 비슷하지만 그런 악기였어요. 그래서 첼리스트가 연주하기에는 그 고음이 그리고 그 고음에서 또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듣는 것처럼 듣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참 좋은데 연주하기는 그만큼 쉬운 곡은 아니죠.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네. 그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때문에 이 곡을 또 이 연주를 기대했었을 텐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슈베르트 첫 곡 같은 경우에는 기대한 것만큼은 이렇게 썩 만족스러운 연주가 아니었고 대신 뒤로 갈수록 쇼팽 그 다음에 라흐마니노프로 갈수록 연주는 굉장히 좀 잘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사진의 악기는 이제 첼로인 거죠? 첼로고요. 네. 보시면 이제 그 엔드핀, 그러니까 네, 지지대하는 휘어져 있어요. 쇠가 있는데 그게 꺾여 있죠. 네네. 저게 이제 토르틀리에라는 첼리스트가 좀 더 연주를 편리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또 울림도 좋게 하려고 저런 이제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로스트로포비치라는 그 뛰어난 첼리스트가 저 첼로를 가지고 많이 연주를 해서 세계에 많이 좀 알려지긴 했죠. 지한왕이 저 첼로를 들고 들어올 때 저 꺾인 엔드핀을 보고 나서 오늘은 또 저 첼로로 연주하면 소리가 좀 더 좋아진다던데 연주가 좀 편하다던데 어떨까 좀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리허설 사진이니까 다음으로 한번 더 바꿔볼게요. 자, 이제 이 사진은 끝나고 이제 서로 이제 커튼콜을 인사를 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예. 보통 연주자들이 커튼콜도 연습을 하시죠. 사실 커튼콜 끝나고 뭐 앵콜 연주할 때 앵콜이 더 많이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공연이죠. 앵콜에서 망치면 그날 연주 전체가 그냥 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안 좋은 연주로 각인될 수도 있으니 자리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앵콜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댓글을 읽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김세웅 장로님께서 또 헬로우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럼 저도 헬로우 해야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다음에 윤영범 이전에 솔로몬 로파크의 원장이셨던 분인데 지금 안산에 계시죠. 네. 더 자유롭고 크게 웃으셔야. 전가요? 아니면 그다음에 손종철 선생님 엄청 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댓글은 이제 다시 또 해보고 자, 이야기로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커튼콜 장면인데요. 보통 오페라도 그렇고 커튼콜을 가장 많이 연습하시고 신경 쓰시는 분들은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커튼콜에서 가장 좀 더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 장르는 특별하게 뭐 장르마다 뭐 더 다르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커튼콜이라기보다 이제 앵콜이겠죠. 앵콜. 앵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좀 까탈스러운 분들. 네네.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레퀴엠 같은 경우에는 커튼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앵콜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예의에서 좀 결례가 결례가 돼서 결례가 될 그런 수도 경우는 안 있겠군요.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품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 장기안 캐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현대 음악을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커튼콜 앙콜 때 그 쉽게 듣지 못하는 작품들을 그 짧은 소품들을 준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앵콜을 할 때 그 곡이 기대를. 뭐냐, 저 곡이 뭐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친절하게 알려주는 연주자도 있고 네. 안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뭐 매니저나 뭐 이런 사람한테 그거 뭐냐고 이제 막 물어봐야 이제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오늘 이날은 그 네.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안 왕이 특징이 그 첼로 소리의 음색이 굉장히 뛰어난 연주자라고 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첼로가 가장 사람의 목소리에 가장 가까운 악기라고 보통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 보칼리제는 굉장히 뛰어난 연주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걸 봐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예, 커튼콜 장면이죠. 연주가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이렇게 왼쪽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편 아래 사진 보게 되면 기립박수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바로 앞부분 보면 어떻게 좀 틀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 피트석인데 이날은 오케스트라 피트석도 오픈을 해서 저쪽에서도 많이 관람하셨습니다. 첼로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약간 왼편 안에서 그 관람하시는 게 좀 편리하고요. 피아노 같은 경우도 왼쪽이 나은 이유가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꿀팁을 하나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클래식 연주를 감상할 때는 어느 쪽이라고요? 피아노 공연은 왼편 쪽에 주로 앉으셔야 피아니스트의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 외에 다른 독주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 네. 피아노가 가장 이렇게 좀 손가락을 볼 수 있냐, 그쵸. 볼 수 없느냐 이 차이 때문에 왼편에 보통 가는 게 좋죠. 제가 가르쳤던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때 네. 학생이 이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연주를 촬영하러 갔는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건반을 보이는 쪽에 앉아서 촬영을 했는데 네. 이 친구가 나중에 영상을 보더니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위치에서 담았다고 해서 피아노 연주는 손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제 네. 그때 알았죠. 그렇죠. 연주자도 물론이고 네. 피아노 공부하는 분들도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하느냐, 운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건반뿐만이 아니라 페달도 네. 이렇게 좀 촬영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목사님 그 네. 사진을 많이 찍으시니까 네. 제가 만약 사진을 찍는 사람이란 입장이라면 네. 꼭 이걸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 카덴자가 나오고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연주자마다 시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대부분 뭐 1악장 끝부분에 카덴차가 나온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네. 그 시간상으로 뭐 한 7분 지나서 8분 지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카덴자에서 클라이막스 연주하는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가장 열정이 잘 담겼을 때. 차이코프스키 1악장 뭐 몇 분 몇 초 뭐 이렇게 해서 클라이막스만 이렇게 연주자마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놓게 되면 왠지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몰랐어요. 네. 이게 다음번에 제가 이제 그 전당 예술의 전당 공연을 예.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네. 다음번에는 몇 분 몇 초에 좋을까요?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으로 일단 찍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느 몇 분 몇 초에 클라이막스가 연주가 됐는지 촬영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부분만 컷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진을 촬영하니까 일단 많이 촬영하는 걸로. 뭐 사진을 그 순간을 찍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연주자들이 클라이막스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또 어떻게 몸 동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그 공연을 저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공연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 또 하나 또 재밌는 걸 또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4월 25일 그 화요일이었어요. 네, 아니 수요일이었어요. 그때 앙상블 홀에서 이구데스만이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그다음에 주영이라는 그 피아니스트하고 네. 함께 연주하는 듀오 리사이틀인데 이분들은 이제 둘 다 정통 클래식을 공부하고 네. 정통 클래식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지만 그 굉장히 피가 뜨거운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끼가 많은. 제가 이 사진 보고 계속 웃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웃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연주 장면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의 이제 격식을 차리는 그런 클래식 공연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왔고요. 신발도요. 네, 구두도 좀 특별하고요. 피아니스트도 그 와인색 셔츠를 입고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마이크 달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평소에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연주회였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코믹 듀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코믹 듀오이기 때문에 연주력이 뭐 클래식 연주자들에 비해서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친구들은 아니고요. 그 연주력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워낙에 이런 게 코믹하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식이 코믹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사람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연주자가 코믹한 그 연주를 하는 경우가 그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연주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빅터 보그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네. 이미 돌아가셨죠.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할아버지인데 그 피아니스트인데 네. 연주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농담해가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어가 이제 조금씩 알아들으면서 이제 들어봤는데 네. 그 연주에 대해서 이야기들 하면서 뭐 자기 피아노를 그 커다란 코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엘러펀트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조명이 이제 피아노 쪽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고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네. 그때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를 하는데 그 건반을 딴딴딴 하고 쳤는데 네.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딴딴딴 갸우뚱갸우뚱. 실제 연주. 예. 그래서 왜 저러나 그러더니 일어나서 피아노를 아까 저것처럼 저건 이제 앞으로 미는 거지만 네네. 피아노를 앞쪽으로 미는 거지만 저 피아노 옆으로 가서 피아노를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가서 앉아서 치니까 아까 딴딴딴 했던 게 딴딴딴 이렇게 가지고 음이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치게 되면 피아노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음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율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 조율 뭐 이런 개념을 조금 아시는 분들 그 객석에 있던 많은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그런 센스. 이게 웃음 코드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 그 조가 바뀌어서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거를 피아노로 옮겨놓고 자기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피아노만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조를 바꾸는 그걸 뭐 되게 웃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과 좀 달리 서양의 외국의 사람들은 연주자들도 굉장히 유머스럽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사실 클래식이라는 게 그 번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정의를 내릴 때 그 엄격한 음악, 그러니까 작곡가가 만들어놓은 악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반대로 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재즈 아티스트, 재즈 피아노나 뭐 재즈 연주자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게 정해진 악기들 어제 연주하고 오늘 연주가 똑같으면 난 재즈 아티스트가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순간순간에마다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게 재즈인 반면에 클래식은 변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악보에 충실해야 되는 그래서 번슈타인이 굉장히 엄격한 음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그렇게 엄격하게 유지하는 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연주자의
그 연주 태도는 이제는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클래식 연주자들도 물론 그 본 공연에서는 진지하게 연주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앙콜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농담해가면서 그쵸. 아니면 좀 즐겁게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문화가 뭐 클래식 공연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구데스만과 주영기 연주는 네. 좀 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긴 한데 네. 또 이렇게 진지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공연이죠. 아니, 뭐 골라 듣는 재미도 있고 골라보는 네, 재미도 네. 있을 테니까 다양성을 또 존중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막 공연 중에 이렇게 막 티격태격 싸우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예. 그 주영기 씨는 이제 한국인인데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 거기서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 아예 태어난 사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나이트메어라는 걸로 타이틀로 해가지고 그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 더 하다가 뭐 자빠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참, 사람들이 네. 이제 클래식 공연에서 웃음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공연이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공연은 웃어야 어울리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겁게 감상하고 그날 돌아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재즈 드러머 양황열 선생의 네. 콘서트였는데 아토레스 했었거든요. 아마 폴리 밴드였던 것 같은데 네.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모시고 와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예술현장에서 네. 마음껏 여러 번 촬영하시라고. 음.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첫 공연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양황열 선생님이 자 여러분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그래서 다 촬영하라고. 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다 들어온 그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예. 그때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촬영을 안 해요. 음. 계속 집중하느라고. 막 촬영하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음악을 보러 왔지 촬영하러 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자정 능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 뭐 여기 어울릴 얘기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객석에 있는 그 관객에 대한 그 어떤 이렇게 끌어가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자율에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대전 예당에서 일은 하지만 네. 가끔 이런 불만도 얘기를 듣거든요. 그 바로크 음악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아닌 그 하프스코드라든지 챈발로라든지 이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런 악기 보기가 평소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주가 끝나고 나서 그런 악기가 궁금하니까 재밌고 예쁘거든요.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펼쳐놓으니까 산수화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사진에 담고 싶어서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하우스 매니저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제재를 한 거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사진 찍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거든요. 공연도 다 끝났고 관객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우스 매니저 일하는 그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위에서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가 그 하우스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런 공연은 사진 찍는 걸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게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 바로크 악기라든가 그런 챈발로 같은 게 예쁜 악기가 무대에 올라와 있을 경우 공연 끝나고 나서 사진 찍는 건 아마 허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11월 달이었죠. 바로크 페스티벌이. 네. 저도 그때 비올라 다감바 처음 봤고요. 하프시코도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저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다 촬영을 했는데 그때 마이클 펠던이었나요? 펠더만 하여튼 그 비올라 다감바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분을 연주를 많이 봤거든요. 마테슨 난곡 연주할 때 제가 그래서 끝나고 찾아가서 마테슨 난곡 연주에 보여드리고 나 당신 팬이다 그래가지고 셀카도 찍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악기들 그리고 또 바로크 악기들은 또 특이하잖아요. 겉투 연주 쓰고 활도 다르고 다르죠. 그래서 그런 악기들에 대한 소개들을 해주셨을 때 참 좋았는데 그냥 그렇게 듣고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연주 관람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 보면. 그렇죠. 저도 최근에서야 바로 그 화를 이제 직접 실물을 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본 게 전부인데 네. 한번 이렇게 만져도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크 활이 모던 활보다 활털 그렇죠. 수도 예. 적고 그리고 소리도 작고 그래서. 예, 소리도 작고 그다음에 그 끝 뭐 헤드 각도가- 모양도 각도가, 예. 살짝 다르잖아요. 네. 그 오리 주둥이나 그렇죠. 뭐 이런 뾰족하게 돼 있고요. 뾰족하게 생긴 거. 그걸 보면서 늘 궁금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직접 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져도 보고 하니까 느낌이 훨씬 다르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무대에서 연주하는 연주자분들 악기를 일일이 다 만질 수는 그것도 없겠지만 결례인데. 사진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 아까 제가 작작 보여드리고 바로 껐는데 예. 이 장면은 어떤 건가요? 하여간 이렇게 코믹한 게 뭐 태권도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앞에 보면은 네, 한복 같은 걸 한복 입었어요. 같은 것도 있고 네. 예. 우리나라에서 와서 연주를 하니까 그리고 저희 주영기 씨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에. 참 이 연주자들이 그 나라 관중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네. 그 라흐마니노프가 손가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옥타브 위로 A음 더 도에서 도가 한 옥타브죠. 그 네네. 위로 A 라까지가 한 손가락에 잡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약지, 검지 예? 그런 중지가 이렇게 다 건반을 누르게 되는 곡들이 이걸로 있어요. 건반을 누르는. 예.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벗어나서 네. 한 손으로는 도저히 연주할 수 없는 폭의 음을 연주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렇게 볼록볼록볼록한 게 그걸 나무를 눌러서 짠 건반을. 거예요. 그래서 던져주면 그걸 잡아서 그대로 딱 누르면 아, 한 번에. 맞아. 저 되는 거. 이구데스만 주연기 예. 얘기하면서 이 영상을 누가 한번 만든 거 봤어요, 유튜브에서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게 그 그거군요. 그 사이에 또 댓글이 달렸는데 이번엔 이 사람들이 이모티콘으로만 하셨어요. 변상덕 선생님 엄지척 해주셨고요. 홍미애 센터장님도 엄지척. 그다음에 또 우리 사진 촬영해주신 강명수 선생님. 이 사진이 다 강명상 선생님 사진입니다. 맞아요. 그 사진 찍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강명수 선생님 좀 보람 있으시죠? 선생님 사진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인데요. 이제 빗자루를 들었어요. 청소도 하고요. 뭐 네. 춤도 추고요. 예, 아주 흥겨운 공연이었습니다. 클래식 앙상블 홀에서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연주회. 네. 아마 사람들의 연주 소리보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날 이렇게 관객 클래식 공연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 호흡을 맞추거나 호응을 하는 공연이 사실 이렇게 흔하지 않죠. 그렇죠. 예전에 벌써 한 5, 6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알칸 쿼르텟이라는 단체가 저희 예당에 와서 네. 앙상블홀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타리스트하고 함께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앵콜로 섬지박이를 연주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연주를 할 때 저도 그때 소름이 끼쳤는데 객석에 있는 모든 분이 네. 그 섬지바이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소름 돋아요. 알칸 쿼르텟 그 현악 사중주에다가 기타리스트와 기타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관객이 함께 부르는 그 노래 소리도 함께 들어가서 그 해 제가 그 매년 연말이면 앙콜 CD를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 해는 그거를 꼭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해 그 앙콜 CD에 그 음원을 집어넣었었죠. 참, 저 앙콜 CD 받는다고 해도 못 받았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들어보시면 그 네. 음반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들려드릴게요. 네. 관객들 노래 수준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노래 잘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하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객과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그 호흡을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그 감동.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감동인데 이날도 그런 차원에서
객석에 있는 분들 알고 관객하고 연주자들하고 굉장히 참 많이 웃으면서 연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재밌는데 그 현장은 얼마나 재밌었을까. 자,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아마 언젠가 또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분들이? 사실 유튜브에서 이들의 연주를 보고 네. 많은 분들이 연주를 만들어야겠다, 기획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워낙 또 스케줄이 빡빡해서 운 좋게 정말 이번에 대전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였고요. 네. 향후 언제 또 온다라는 그런 아직 잡혀있는 보장은 없는 걸로. 없습니다. 네. 혹시 올해 이제 조만간 있는 공연 중에 네. 한 이 공연은 놓치지 말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공연이었다면? 일단 가깝게는 이제 다음 달 6월 1일 공연이죠. 네네.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하고 그다음에 바딤 레핀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오게 됩니다. 바딤 레핀은 네. 놓쳐서는 안 될 연주자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송이 들어가는 방송 오케스트라, 방송 교향악단은 그 연주가 이미 보장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에서 네. 매주 아니면 매일 뭐 이렇게 연주가 공중파를 타고 이제 청취자들한테 네. 날아가는 그쵸. 거예요. 함부로 연주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매번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모든 연주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뭐 이틀 연습 안 하면 뭐 선생이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관중이 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가 이제 연주자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방송경악단은 매일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방송을 위해서 방송만 합니까? 그게 녹음도 되거든요. 그쵸. 영상이 같이 녹음 다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동구권이 개방이 되면서 네. 공산권이 이제 무너지고 개방이 되면서 쏟아져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체코, 유고, 뭐 헝가리 이런 데 있는 방송교향악단이 연주한 녹음반들이 그때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음반화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냉전 시대에는 뭐 들을 수 없었던 그 동구권의 그 뛰어난 연주자들의 연주를 네. 그 순간에 터지면서 이제 막 음반화되니까 많이 듣게 됐죠. 그만큼 방송교향악단이라 그러면은 일단 실력은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KBS 교향악단 왔을 때 서울에 소름 돋았고 그다음에 예. 베를린 비엔나 예. 왔을 때 저 정말 소름이 그 돋았어요. NHK 방송 오케스트라 네.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방송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초청돼서 한국에 와서 연주한다 그러면은 일단 연주력은 보장하는 걸로. 보장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가면 되고 거기에 이제 협주자가 누가 붙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아무나 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제 방송교향악단이고 네. 거기에 바딤 레핀이란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뛰어난 연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겠죠?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벌써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왜냐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네. 이런 좋은 연주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대전이란 도시도 아직은 이렇게 클래식을 즐기는 인구 인프라가 아직 많지 않구나. 인프라가 그 아직은 대중성이 많은 쪽에 좀 치우쳐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연을 보셔야 그 클래식 공연에 대한 그 신미안이라든지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5월달 일정만 받았거든요. 아직 6월 일정을 못 받았는데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소개해 주시죠. 6월 1일이라고 하셨죠? 6월 1일 공연이고요. 네. 저녁 7시 반에 그 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그 도이치 방송교향악단과 그리고 협연자로는 그 바딤 레핀이 함께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의 제일 마지막 끝은 좋은 공연을 소개하는 걸로. 광고로 광고가 아니라 이거 권면이고 네. 이런 공연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했는데요.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6월 1일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리는 도이치 방송 공연 연주 그다음에 저녁 7시 30분 아트홀입니다. 네. 빨리
지금 보시는 분들 예술현장 가셔서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공연 소개하는 남자 허윤기, 또 오늘은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으로 송현석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했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더 재밌는 공연 갖고 또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인사 마지막 한번 소감 한번 해보시죠. 오늘 방송 첫날인데 어떠셨나요? 사실 좀 어색하긴 해요. 그 KBS 라디오나 뭐 MBC나 이런 FM에서 그 공연 소개하는 일은 좀 해왔었는데 이렇게 얼굴이 보이니까. 얼굴이 보이니까 그때 좌우로 이렇게 틀리는 게 그렇죠, 이게 바뀌었어요. 오른쪽 왼쪽이. 바뀌니까, 예.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이게 자꾸 헷갈리네요. 근데 이쪽 왼쪽, 이쪽 오른쪽. 네. 어쨌든 좋은 네. 경험이었고요. 사실 허 목사님 통해서 이런 이렇게 개인 방송하시는 걸 유튜브를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보고 나서 사실 대전예술의 전당에서도 이걸 꼭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연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떤 그 매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더구나 요즘 같이 이렇게 1인 매체라든지 SNS를 통해서 광고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빌붙어서 살짝이라도 이번 기회에 그 공연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 그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쁜 것도 좋다고 이렇게 포장하진 않고 정말 좋은 공연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한번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까 보셨죠? 자리 좀 많이 없다고 해야 된다 했더니 많이 있다고 사실대로 하셔야 된다고. 네. 아침을 여는 클래식에서 계속 아침마다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소개하실 때 문구도 참 너무 재밌어요. 항상 저 혼자 빵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신가요? 네. 네. 다음에 또 성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연 소개한 남자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송현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